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제조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시나 봐요.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으로 오게 되면, 제조업을 오면 항상 보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항상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세 가지 특별하게 좀 항상 문제가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통상임금 산출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잔업이 있다 보니까요, 회사에서 잔업수당을 계산을 할 때 통상임금이라는 걸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을 가지고 잔업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니까 기본급을 200%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시급이 나오고 그 시급에 1.5를 곱해서 잔업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가만히 보면 기본급 말고 식대라든가 직책수당이라든가 연구수당이라든가 이제 각종 수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통상임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이 있다. 그러면 기본급과 식대와 직책수당을 다 더해서, 그게 다 통상임금이니까요, 그걸 다 더해서 200% 나눈 시급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본급만 갖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식대랑 직책수당이 누락되니까 그만큼 통상시급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시간 곱하기 1.5를 곱하다 보면 당연히 연장근무 수당이 법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점검 나가면 첫 번째로 이 통상임금이 적정하게 산출된 날을 체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계산하느냐 보면, 몰라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월급은 올려주고 싶으신데 잔업수당은 안 올려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은 최소한 적게 올리고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총액임금을 맞춰주시고, 이런 방식들을 오래 쓰다 보니 결국은 항상 이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가 볼 때는 한 열에 한 7, 8은 여전히 이 통상임금 산출이 잘못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통해서, 또는 직원들이 노동부야 제가 수당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통상임금 산출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개선한다는 게 별게 없고요. 그냥 통상임금으로 넣어주던지, 아니면 그런 수당이 큰 의미가 없다면 기본급으로 포함을 하시던지, 그런 것들을 연봉 조정하실 때, 임금 조정하실 때 반영을 하셔서, 어쨌든 통상임금은 정확히 산출을 해서 연장수당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소에 평일날 야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5배 계산을 정확히 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잘못됐더라도 어쨌든 통상임금의 시급의 1.5배를 계산해서 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반복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이런 경우에 그냥 정액으로 계산을 해서 주시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하루 나와서 일을 하면 10만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신입직원도 10만원, 부장도 10만원, 또는 신입직원은 10만원, 부장은 15만원, 이렇게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따져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항상 보면 조금씩 적어요. 특히나 임금이 많으신 분들, 시급이 낮으신 분들은 근무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1.5 하면 그 정액의 돈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임금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적어요. 그 사람 시급에 근무시간에 1.5를 곱하면 한 20만원 되는데 정액으로 줄 때 그냥 한 15만원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임금을 산출이 잘못된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하는데 정액으로 돈을 주고 계시다, 얼마 그냥 어바웃하게 주시는 거죠, 대략. 그런 부분들은 계산기를 놓고 이분 시급이 얼마고 시급에 시간이 얼마고 1.5배 했더니 얼마가 되더라.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가 주는 그 정액급여가 훨씬 높다. 그럼 상관없는데요. 그게 아니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연차휴가입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들은 연차휴가 관련해서 촉진제도를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연차휴가 촉진제도. 근데 이제 촉진제도를 정확히 이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야, 너 휴가 써. 왜 안 써? 나 분명히 쓰라고 그랬다. 너 안 썼어? 그러면은 나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게 돼서 촉진제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남고, 연차휴가가 남았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연차휴가 관리도 제조업에서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나름의 방식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회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정확히 부여하고 연차휴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게 안 되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게 FM이니까 그게 아닌다고 하면 촉진제도를 만약에 쓰셔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신다고 그러면 연차휴가를 촉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촉진을 좀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뭐 보너스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성과급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연말에 뭐 사장님이 뭐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과급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경영성과급이라고 해서 모든 성과급이 퇴직금에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과급 중에서 어떤 룰에 의해서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약속된 성과급 있죠. 이걸 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뭐 통사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는 데는 여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평균임금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임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 이제 되게 관행적으로 좀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근데도 퇴직금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것도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향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지급을 하다, 어쩌다가 뭐 정말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모든 직원 다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고서 그때 한 번 주고 뭐 안 주시거나 뭐 밑도 끝도 없이 주거나 뭐 이러면은 그거는 임금 자체로 보지 않고 뭐 경력금 형태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정한 룰이 있고 성과급 지급을 늘 해왔고 성과급이 변동될 수는 있으나 룰이 있고 직원들도 다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관행화되어 있고 정례화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퇴직금 처리에 반영을 해야 되는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다행히 그런 것들도 우리는 다 퇴직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럼 상관없고요. 근데 성과급은 지급하고 있지만 퇴직금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